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로 세금 효율성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소득이 늘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훨씬 낮은 세율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죠. 단순히 법인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와 대표님 개인이 가져가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적으로 보고 가장 최적의 세금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업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법인이라는 이름은 대외적인 신뢰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은행 대출이나 정책자금 조달, 투자 유치, 보수 인재 확보, 심지어 미래의 가업 승계나 M&A까지 고려한다면 법인 형태는 사업을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혜택을 극대화하는 비법이 바로 세금 분산 전략입니다. 인적 분산을 통해 대표님 혼자가 아닌 가족들과 소득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분산을 통해서 법인에 쌓아둔 이익을 가장 유리한 시점에 개인에게 가져와 세금을 최소화하는 거죠. 만약 대표님의 사업 매출이 성실신고 대상 기준에 가까워졌거나 이미 기준 매출액을 크게 초과했다면, 특히 종합소득세를 매년 2천만 원 이상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 바로 법인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해 옮길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대표님들 안녕하세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늘 마음 한켠에 세금은 어떻게 하면 덜 낼 수 있을까? 우리 사업을 더 크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 하시죠. 오늘은 많은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이 사업 성장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질문, 바로 법인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저를 만나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첫째,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팀장님, 주변에서 법인 전환했다가 괜히 후회했다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자금 운용이 더 어려워지고 규제가 많아지던데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떻게 법인을 운영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입니다. 법인 주주총회니 이사회니 복잡한 서류 작업에 회계 처리까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머리 아파요. 그냥 개인 사업자라 할래요. 이런 행정적인 부담감 때문에 겁먹고 포기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셋째, 이건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인데요. 법인세 내고 또 제가 급여나 배당으로 돈을 가져올 때 세금을 또 내면 결국 개인 사업자일 때랑 총 세금 부담이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큰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걱정거리들은 대부분 법인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공적인 기업들이 왜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형태로 운영될까요? 바로 세금 효율성과 사업 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법인 전환을 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바로 세금 효율성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매출이 늘어날수록 순이익이 커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 계속 높아집니다. 최고 45%라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죠. 한마디로 많이 벌면 많이 뺏기는 구조입니다. 반면 법인은 최고 세율이 24%로 개인 사업자보다 훨씬 낮습니다. 흔히 법인세 납부 후에 대표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시 내야 하니 이중으로 세금 내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법인 대표님들은 9%에서 19% 수준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법인세와 대표님 개인이 가져가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적으로 보고 관리를 했을 때의 총 세금 부담이 개인 사업자 형태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현명한 법인 운영은 단순히 법인세만 줄이는 게 아니고 대표님이 어떻게 소득을 가져오느냐까지 전체 그림을 최적화해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업 성장 기반 구축 측면에서의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법인이라는 이름표는 개인 사업자보다 훨씬 높은 신뢰도를 줍니다. 은행 대출 심사, 대기업과의 거래,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등에서 법인이라서 유리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업을 더 크게 키우려면 외부 자금, 즉 투자가 필요할 때가 많죠.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 법인에만 투자합니다. 투자를 받아서 사업의 성장 엔진을 달고 싶다면 법인 전환은 필수적인 과정이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법인 전환을 통해 미리 지분을 분배하고 승계 계획을 세운다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직원을 우리 회사로 데려오고 싶으신가요? 법인은 스톡옵션 같은 다양한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좋은 인재가 모여야 사업은 더 빠르게 성장하니까요. 사업 규모가 커져서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거나 우리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꿈을 꾸신다면, 또 회사를 잘 키워서 타인에게 판매하고 사업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법인 형태는 이러한 거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법인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세금 절감 전략은 바로 세금 분산입니다. 이 분산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첫째, 인적 분산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모든 사업 소득이 대표님 한 분에게만 귀속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아질수록 혼자서 높은 소득세율을 다 감당해야 하죠. 하지만 법인은 주주와 임원이라는 여러 구성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까운 가족들을 임원이나 주주로 활용하여 소득을 나누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임원에게는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요. 주주에게는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지급하면 각자에게는 낮은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간혹 대표님들 중에 아직 어린 자녀들한테 벌써 주식을 주면 벌은 나빠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끼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자금 출처를 미리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주주가 되어 배당을 받으면 이 돈은 나중에 증여세를 또 내지 않고 합법적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몇 억에서 많게는 수십억 단위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 시기 분산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매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그 해에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하죠. 하지만 법인은 이익이 나더라도 바로 다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법인 안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둘 수 있습니다. 마치 통장에 돈을 모아두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 쌓아둔 돈을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오는 시점과 방법으로 대표님 개인에게 가져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모은 돈을 한꺼번에 인출하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조금씩 나누어 인출하거나 특정 연도에만 집중적으로 인출하는 등 시기 조절을 통해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큰 급여를 책정하기보다 매년 적정한 수준으로 꾸준히 가져가시면 누진세율의 부담을 덜 수 있고, 배당도 마찬가지로 법인의 현금이 충분히 쌓여 있다면 올해 배당을 해야 할지 아니면 내년에 해야 할지 꾸준히 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사업은 언제쯤 법인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까요? 대표님께 알려드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는 바로 성실신고 대상 기준입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액이 15억 원 이상, 제조업은 매출액 7억 5천 이상, 서비스업은 매출액 5억 원 이상. 만약 대표님의 사업 매출액이 이 기준에 가까워지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면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 같은 도소매업은 매출이 빠르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 순식간에 이 기준을 넘어설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세무조사 리스크가 증대가 되고요. 담당 기장세무사에게 성실신고 확인 비용이라는 추가적인 비용이 나갈 수 있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으로 먼저 전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기준은 이익이 아니라 매출의 기준입니다. 중요한 점은 개인 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이 된 후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법인도 3년간 더 집중적인 세무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법인 전환은 단순히 세금 몇 푼 아끼는 것을 넘어서 대표님의 사업을 더욱 단단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로 세금 효율성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소득이 늘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훨씬 낮은 세율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죠. 단순히 법인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와 대표님 개인이 가져가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적으로 보고 가장 최적의 세금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업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법인이라는 이름은 대외적인 신뢰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은행 대출이나 정책자금 조달, 투자 유치, 우수인재 확보, 심지어 미래의 가업 승계나 M&A까지 고려한다면 법인 형태는 사업을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혜택을 극대화하는 비법이 바로 세금 분산 전략입니다. 인적 분산을 통해 대표님 혼자가 아닌 가족들과 소득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분산을 통해서 법인에 쌓아둔 이익을 가장 유리한 시점에 개인에게 가져와 세금을 최소화하는 거죠. 만약 대표님의 사업 매출이 성실신고 대상 기준에 가까워졌거나 이미 기준 매출액을 크게 초과했다면, 특히 종합소득세를 매년 2천만 원 이상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 바로 법인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해 옮길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법인 전환이라는 큰 그림을 이해하고 대표님의 사업 성장을 위한 중요한 결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룬 인적 분산 전략 중 어떤 방식으로 지분을 구성해야 가장 유리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도 다뤄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사업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기를 바랍니다.